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창한 봄날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알면 약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 알약 진행을 맡은 저는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한 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대형마트의 자체 브랜드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체 브랜드 상품은 경기가 좋을 때는 잘 안 팔리는데 최근과 같이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알뜰하게 아껴 쓰면서 살고 있는 요즘, 그런데 쓰면 쓸수록 돈이 되는 카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 이 자리에 리포터 김혜영 씨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혜영입니다. 돈 버는 카드 생활. 저는 오늘 환경도 지키고 쓸수록 돈도 벌 수 있는 이 그린카드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돈 버는 카드 생활 지금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기혼 직장인 한 달 평균 생활비 240만 원. 각종 공공요금 인상, 치솟는 유가. 하루가 다르게 뛰는 물가와 달리 지갑은 점점 얇아져 가는데요. 하지만 카드 하나만 잘 사용해도 돈을 벌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네, 커피를 자주 마시는데 포인트 적립도 되고 환경운동에도 도움이 된다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환경에 관심이 많은데 이 카드를 쓰게 되면은 대중교통 이용 시에 할인도 많이 되고 포인트 적립도 많이 돼서 다른 카드보다 이걸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고물가 시대, 돈을 쓰고도 마치 돈을 번 것 같은 친환경 카드 생활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면 약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알약의 김혜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쓸수록 돈을 벌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아세요? 카드가 뭐 어차피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카드는 돈도 벌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그린카드인데요. 과연 얼마나 아끼고 돈을 벌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지난해 7월부터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린카드. 그린카드는 절약 생활을 지원하고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친환경 카드인데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린카드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시죠? 제가 충전하는 걸 깜빡해서요. 예. 급히 가봐야 하는 곳이 있는데 예.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평소에 좀 잔액을 충전해 놓으시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이 그린카드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육장님, 저희가 교통비를 안 쓸 수는 없는데 이 그린카드가 도움이 좀 되나요? 많이 되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와, 정말요? 네. 대중교통비는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특히 올해 인상된 대중교통 요금 때문에 지갑 사정은 빠듯한데요. 그린카드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면 이용 실적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은 최대 19.5%, 철도는 최대 9.5%까지 에코머니를 쌓을 수 있고요. 요금 할인도 가능합니다. 카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쓸수록 교통비가 지원되는 거죠. 예전엔 교통카드를 쓸수록 제가 속이 좀 쓰렸는데요. 오늘은 이 그린카드를 사용해서 그런지 제가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그린카드를 100배 즐길 수 있는 두 번째 장소, 바로 마트입니다. 알뜰한 주부들이 즐겨 찾는 대형마트. 이곳에서 녹색카드는 과연 어떻게 쓰일까요? 주부들은 가격은 물론 성분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친환경 제품들. 녹색 제품이 많이 늘어나면서 친환경 이거에 관심이 많아갖고요. 점차 고객님들이 관심이 늘고 있고 있어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그린카드로 결제하는 고객분들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게 관심도 많이 갖고 저희도 이제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이라 지금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린카드 소비자를 위한 녹색 제품 코너. 바로 이 저탄소 마크 보이시나요? 아직은 저탄소 마크를 붙인 제품이 적지만 기업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점점 늘어날 추세입니다. 그린카드 소지자 300만 명이 10%만 녹색 소비를 해도 연간 208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데요.
이는 연간 7억 5천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경도 지키고 우리 가족 건강도 지키는 녹색 제품들. 그린카드와 만나면 포인트 적립까지 아주 알뜰하게 쌓인다고 하는데요. 저도 직접 녹색 제품을 구입했는데요. 그린카드로 결제한 후 차곡차곡 쌓인 에코머니. 돈 쓰고도 돈을 번 것 같은 이 기분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저는 적립된 에코머니를 마트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받았습니다. 마치 현금처럼 즉석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좋았는데요. 출시된 지 6개월이 지난 그린카드의 인기는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에 그린카드를 처음 출시했습니다. 현재 150만 장 이상이 발부되었습니다. 굉장히 저희로서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 의지가 있고 녹색 생활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린카드의 현재 혜택과 향후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첫째는 가정에서 전기라든가 수도, 가스를 절약할 경우 드리는 어떤 탄소 포인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매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녹색 제품을 구매할 때 드리는 녹색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지자체나 공공시설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무료로 이용하시거나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버스라든가 지하철, 철도를 이용할 경우 드리는 대중교통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생활의 혜택이 늘어나는 그린카드. 대중교통비 적립은 기본. 친환경 제품 포인트에 저 같은 차도녀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오늘 너무 열심히 돌아다녀서 그런지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른데요. 이럴 때 그린카드 한 장이면 커피도 똑똑하게 즐길 수가 있답니다. 현대인에게 하루 한 잔의 커피는 필수. 그린카드 가맹점을 이용하면 커피도 즐기고 포인트 적립까지 쌓이는데요.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이용하면 추가 할인까지 가능합니다. 그린카드는 그린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고, 종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멤버십 카드 등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국공립시설과 휴양림 무료 입장 등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오늘 하루 그린카드를 사용해보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뿌듯합니다. 생활도 똑똑하게 하고 환경보호도 할 수 있는 그린카드. 이 그린카드를 통해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 여러분도 올봄에 부자 되세요. 예, 그린카드로 하루를 참 알뜰하게 보내셨네요. 이렇게 전기나 가스비만 아껴도 에코 포인트 적립이 된다고 하는데 그 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탄소 포인트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탄소 포인트 제도는 우리가 하루 종일 사용하는 전기나 가스, 수도 요금 등을 절약하고 그 절약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단순히 절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포인트 적립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이거 참 욕심나는데요. 그럼 탄소 포인트 제도도 그린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린카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참여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셔도 되고요. 또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적립된 탄소 포인트는 현금이나 교통카드 또는 상품권 등으로 각 지자체가 정한 범위 내에서 선택해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어떤 가정에서는 최대 10만 원까지 돌려받았다고 하는데요. 각종 공과금 절약뿐 아니라 생활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혜영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륜 경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생활광장.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즐기면서 사는 것을 원하는 노년층이 부쩍 늘었습니다. 총 인구 중 65세 이상 노년층의 비중은 무려 11%.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인데요. 노후에 대한 준비는 어떨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즐겁게 보내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보람있고 뿌듯하고 너무 좋습니다. 50대에서 60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준비율은 단 45%. 10명 중 5명은 노후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뱃세까지 살려면 25년 더 살아야 안 됩니까? 그러면은 내 몸 관리를 내가 하고 또 앞으로 경제적 그거는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매달 얼마씩 좀 주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고생을 좀 해서 여유자금을 약간 좀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지금 59인데 한 3년 전부터 우리 부부가 여가를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나오는 생활비를 기대한다면 주택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총 928건 가입하셨고요. 이것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192% 정도 증가된 수치로서 최근 들어 어르신들이 주택을 상속의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생활비, 의료비 지출이 수명 연장과 함께 늘어남에 따라서 그 생활비 현금 조달의 용도로 이제 생각하신다는 그런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노후 준비의 하나로 꼽히는 주택연금의 모든 것,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수명이 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는 노후 설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거죠. 네. 하지만 각종 생활비와 주택 마련 비용, 또 여기에 자녀까지 있다면 자녀 교육비,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노후 설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는 노후, 막연한 불안감이나 낙감보다는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삼성생명은퇴연구소의 생애설계센터 이창성 센터장님 모시고 자세한 노후 설계에 대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최은정 아나운서. 네. 제가 이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실인데요? 우리나라의 40, 50대 대부분이 별다른 노후 설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던데요. 노후 기간은 어떻게 예측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센터장님? 네, 통계청에서 2010년도에 생명표를 발표한 것의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그 50대 남성의 경우는 기대 수명이 79.5세, 여성의 경우는 85.5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이미 정해진 숫자이고 앞으로 의료기술이 발달되면서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그 평균 수명도 같이 고려를 하게 될 때는 90세 이상을 생존한다고 그렇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일반 기업체의 경우 55세를 퇴직으로 하는 그런 퇴직 기간으로 하는 그 기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55세 또는 60세부터 90세, 95세, 이런 35년, 40년, 45년 이 기간을 고려하여서 은퇴 설계, 노후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60세까지 일을 하고 은퇴한 후에 평균 수명인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월 평균 노후 생활비는 얼마나 드는 걸까요? 이런 그 생활비는 각자의 삶의 목표라든가 수준 여기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누구와 일정하게 이런 수준이라고 이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은퇴하기 이전에 그 생활비의 소득 수준의 70% 정도를 은퇴 이후에 필요로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러한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노후 생활을 크게 두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부부가 같이 생활하는 한 30년 정도에 되는 그 기간, 그리고 부인 홀로, 배우자 홀로 생활하는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됩니다만 이 기간을 같이 고려한 생활비, 그리고 그 기간 중에 특히 그 노후 기간에 60세 이후에 발생하는 그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생활비와는 별도로 그 의료비에 대해서 별도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나중에 중병이라든가 만성질환 이런 부분에 걸렸을 때 요양이라든가 간병비 이런 것도 같이 이거는 생활비랑 별도로 고려를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연령대별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조건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후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노후에는 지금 저희가 생활하면서 월급을 받듯이 그러니까 매달 일정하게 이 소득으로 생활비로 현금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10억, 15억, 7억 이런 일시금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 결국은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소득으로서 일정한 캐시플로우로 들어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평생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평생소득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저희가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이 3층 구조를 같이 고려하여서
정확하게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생활비 그리고 현재 준비가 얼마가 되고 있는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국민연금에 내가 가입해 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나올 거다. 막히나 그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하시면서도 나는 그것으로 노후 생활이 충분하다. 아니면 내 개인연금에 50만 원, 100만 원 가입했다. 그럼 노후 준비가 됐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얼마가 나온지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본인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생활비와의 그 갭을 메꿀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펀드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고려해서 그 각 금융상품을 자기 자신의 구미랄까요? 맞춰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면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여유 자금이 없어서 노후 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계신데요. 집 한 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건강하고 즐겁게 노년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 하지만 든든한 노후 자금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시름이 깊어지기 마련인데요. 이때 든든한 집 한 채가 있다면 평생연금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주택연금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는 건데요. 3가지 조건만 통과되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먼저 두 부부가 모두 만 60세 이상의 한 주택 소유자로 이때 주택은 시가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은 꼭 아파트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독주택, 주상복합, 다세대 등 순수한 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저희 한국감정원이나 국민은행에서 시세를 늘 발표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상으로 나오고 있는 그 시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세가 안 나오면은 감정원에 정식 감정을 의뢰해서 나오는 그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연금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의 조건이 충족되고 주택공사가 보증을 서주면 가입자는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을 담보로 노후를 보장받는 취지는 기존에 있던 영모기지 제도와 비슷합니다. 다만 가입자 연금이 종신 지급되고 종신 거주가 보장되느냐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모기지 상품은 종신 지급형 상품이 없고요. 네, 저희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상품은 이제 평생 거주하시고 평생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종신형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이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입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월 수령액 또한 높아집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로 대비해 대출 한도의 최대 50%를 목돈으로 설정, 필요한 경우에 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에 대출금, 전월세가 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도 연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집을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상속인에게 빌려주는데요. 주택연금을 받다가 상환하면 언제든지 중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그 받는 혜택이 재산세라든가 재산세가 한 25%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당권 설정함에 따른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이런 것들이 다 면제됩니다. 그다음에 채권 매입에 대한 그 의무도 면제고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신다 하면은 당연히 먼저 가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노후에 남은 것이 집 한 채가 전부여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집이 든든한 노후 생활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부부 모두 60세 이상이 돼야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60세 이하 연령대별로는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네. 먼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가 그 주택연금 굉장히 그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주택을 다운사이징을 먼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운사이징이라는 건 주택 규모를 축소해서 또는 도심에 살다가 약간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그 차익을 가지고 연금화를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그런 방법인데 일단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주택연금을 활용하시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노후 소득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젊을 때 조기에 빨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부담을 덜하면서 준비하기 쉬운 방법이라고 하겠는데요. 저희가 그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커피 전문점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피 한 잔 이렇게 테이크아웃해서 마시고 하는 그런 풍경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무심코 마시는 커피 한 잔, 4,300원에서 5,000원 정도까지 합니다만 이것을 30년 동안 매일 하루 한 잔씩 이렇게 절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 수익률 6%, 그리고 물가 상승률 3%를 이렇게 고려한다 그러면은 2억 가까운 그런 자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희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월급 받으시는 분들, 생활하시는 분들은 연말에 연말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노후 자금도 마련하면서 또 소득공제를 통해서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연금 저축, 이 부분은 꼭 좀 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도 또 50대가 다 돼가지고 은퇴가 임박하게 되면은 그동안 본인이 이제 준비해 놓은 자산, 그리고 앞으로 목표하고 있는 수준, 그리고의 갭을 어떻게 메꿀 수 있는 것인지 그 보완 작업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후에 의료비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나이가 많이 들면은 가입하기가 의료보험 같은 것으로 이제 커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가입하기가 어렵고 또 보험료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늦어도 50대가 넘어서기 전에는 가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당장 커피를 좀 줄여야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연금 상품에 하루빨리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트위터를 통해서 올라온 질문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를 저희가 추려봤거든요.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노후연금은 수령 시기에 따라서 수령액 차이가 큰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남기셨어요. 센터장님. 네. 이 부분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다 이제 수령하는 시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정 적립 금액이 있으면은 이 금액을 가지고 계속 운용을 하면서 연금으로 지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령하는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이 자금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또 다른 자금 운용을 해서 결국 거기서 수익금이 또 남으면은 이 적립된 금액이 늘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늦게 수령을 하실수록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이제 볼 수 있죠. 따라서 55세에 은퇴하시거나 60세에 은퇴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자금 여유가 있거나 생활비 여력이 있으시다 그러면 굳이 그 시기에 땡겨서 연금을 타시는 것보다는 조금 65세, 70세 조금 나중을 위해서 연기를 해두셨다가 그때 가서 수령하시는 게 오히려 더 생활에는 유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현명한 노후 설계를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통계에 따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남성의 평균 연령 그리고 여성의 평균 연령 차이가 7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성분하고 남성분이 결혼하실 때 결혼 연령이 2-3살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남성분들이 그동안의 은퇴 설계라든가 모든 사회활동이 남성 중심으로 되어오다 보니까 이 여성분의 은퇴 설계 이 부분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배우자분이 앞으로 10년 정도를 더 오래 사신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여성 중심의 생활비 그리고 의료비, 간병비까지 준비하는 그런 여성 중심의 은퇴 설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생애설계센터의 이창성 센터장님과 함께 노후 설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가 허락하기 전까진 내게서 멀어지지 마라. 이렇게 노후도 제 맘대로 조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노후는 그리 멀리 있지도 또 가까이 있지도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금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매일 마시는 그 커피값 4,000원을 아낀다면 30년 뒤에는 무려 수중에 한 2억 원 가까운 돈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노후 설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은 돈이라도 빨리빨리 접근하는 습관 들이셔야겠습니다. 자, 생활 속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참 많이 갖고 계시죠? 저희 경제 알약 트위터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최고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명쾌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알약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